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입니다. 바로 일반 사항들 알아볼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블럭이네요.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5개 동입니다. 5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 유형은 74부터 99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공공주택지구 안에 보면은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거기로부터 약 1km 안쪽이네요. 여기까지가 500m니까 요게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S6블럭이죠. 이쪽으로는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구 오른쪽에 딱 위치되어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임시철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임시철탑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라 그래서 여기 이제 굴뚝을 포함한 본동 건물이 이렇게 딱 있어요. 불과 이제 500m 남짓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우리 땅으로부터 아무래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기피 시설이 되겠죠. 네,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일반 지도에다가 이렇게 엎어봤어요. 우리 땅을. 이쪽이 이제 우리 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과천대로 여기 지구 통과하고 있는 이제 큰 도로죠. 메인 간선도로급.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간선도로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되는 예정인 여기 바로 여기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땅까지는 이제 1km가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여기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소각장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주변을. 우리 땅 북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근린공원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 다 이제 근린공원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공공청사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치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우리 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붙어서 여기가 이제 S7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동주택 부지예요. 공동주택.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그 지식산업센터 여기가 이제 부지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8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8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70%가 뭐냐면 건폐율이고요. 뒷부분이 이제 500%가 용적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는 거의 땅을 거의 꽉 채워서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 같아요. 건폐율이 아무래도 70% 정도 되니까. 그리고 용적률이 500%니까 8층까지 꽉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한 10층 조금 넘는 그런 높이가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한 12층 높이라고 봤을 때 우리 땅에서 이쪽 보면 이제 1호 라인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의 조망, 저층부의 조망은 이제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배치도도 살펴볼게요. 배치도 보기 전에 주변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산업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어떤 산업시설이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가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여기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제 그 산업시설들 보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에요. 대부분 이제 컴퓨터 관련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 뭐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계 관련 도시계획, 기타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송, 광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제조업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식 기반 제조업이라고 해서 그 분야를 보면은 이제 생물 바이오, 반도체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전자, 정보기기 이렇게 있죠. 이제 세부 항목도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유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권장에서. 정밀 기기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기기라고 하면 이제 제조업이죠. 여긴 제조업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조업 이렇게 있고요.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2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이쪽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는 도시계획은 크게 한번 볼게요. 과천에 계획해 놓은 이 도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자생적인 도시를 계획한 거예요. 직주 근접이 뭐냐면 직장과 주거, 집과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근접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그겁니다. 이쪽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 직장 옆에 바로 주택을 가지고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산업시설들, 이게 과연 이제 이 아파트와 그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뭐 출퇴근 시간, 뭐 여기 도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에 차량 통행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요쪽의 시설들, 그렇죠? 여기 단독주택지인데 거의 상가주택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업시설, 여기 중심 상업시설, 역을 포함한 이쪽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게 보면 이제 도시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보자면 뭐 주거 단지로서의 조용한 느낌? 이거는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거를 이제 외곽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포진시켜 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시설들은 조금 더 요 안쪽으로 포진을 시키고, 이게 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학교 이런 거를 조금 이격을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글쎄요. 뭐 이거 도시계획 하셨던 분이 이제 깊은 뜻이 있을 건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S6 블럭보다는 차라리 뭐 이쪽 위쪽, 아니면 뭐 여기라도 차라리 가까운 이쪽 부분에 이제 공동주택이 좀 더 그 위치상으로 좀 나 보입니다. 입지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이 훨씬 낫겠죠. 입지상.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의 이제 이 S6 블럭은 사실 이 전체 지구 내에서 좀 안 좋은 곳에 위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역과의 거리도 좀 멀고요. 바로 옆에 붙어서 여기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 가장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게다가 남동쪽으로 여기 보면 바로 여기에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이렇게 있죠. 위치에 돼 있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글쎄요, 그렇게 전체 지구 안에서 좋은 위치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면 북쪽에 딱 붙어서 공원이 형성돼 있고요. 서측으로는 이제 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돼 있죠. 바로. 그리고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청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동사무소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동청사가. 주변을 보면 일단은 탁 트여서 열린 조망은 없어 보이고요. 그나마 있는 데가 이쪽 부분에 이제 고층부, 그리고 이쪽 1호 라인, 여기 보면 603동 해서 1호 라인 이쪽이 조금 탁 열린 조망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열린 조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 앞에 바로 이제 S7 블럭, 여기도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쪽으로는 이제 열려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배치 계획이 이렇게 판상형 위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총 5개 동으로 했고요. 그 초입의 입구 쪽에 있는 거는 이제 3호 조합 탑상 니은자로 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탑상이라기보단 여기는 이제 판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끝에 이렇게 니은자로 해서 이제 붙여놨는데 느낌은 이제 판상형 느낌이 더 강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4개의 판상형과 1개의 이제 탑상형으로 조합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배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단지에서 가장 좋은 동이 어디냐라고 이제 좀 찾아봐야겠죠. 그걸 찾았다 보면 대부분 컨디션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이제 602동, 여기가 이제 동간거리가 꽤 넓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603동에 여기 1호 라인, 이쪽도 이제 괜찮아 보이네요. 물론 이제 동쪽으로 좀 더 틀어진 남향인데, 여기는 그래도 탁 트인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602동과 603동의 1호 라인, 여기가 뭐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네, 여기도 여지없이 이제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사려고 인터넷 들어와서 이제 상품을 보고 있는데 가장 스펙의 기본이 되는 치수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간단한 물건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려고 보더라도 가로 세로 높이에 심지어는 뭐 세세한 규격까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들어와서 보는데 치수가 없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치수를 이렇게 역산을 해서 넣었어요. 그 넣는 기준은 언제나처럼 현관 문의 폭을 1m, 욕실의 깊이를 1.5m로 잡고 왼쪽에 보이는 이 자를 두 칸을 1m로 잡아서 역산해서 치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밀리미터고요. 그래서 2700이면 2.7m입니다. 그리고 치수를 재는 기준은 안목 치수 기준으로 쟀고요. 안목 치수는 이 벽, 눈에 보이는 이 벽의 끝선으로 해서 잰 겁니다. 중심선이 아닙니다. 네, 74A 타입이고요. 총 36세대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29평 정도 되네요. 위치 한번 볼게요. 605동에 이 날개 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은 제 영상 중에 이제 도면 읽는 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이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복도 쪽으로 넘어오면 왼쪽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3에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위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고요. 세탁기가 요쯤에 한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이제 안방 공간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있네요. 안방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파우더로 이제 꾸며지게 될 것 같아요. 파우더, 그리고 드레스룸,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욕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이 3.6m, 깊이가 11자 3.3m입니다. 거실의 폭이 4.2m, 침실 2와 3이 2.7, 2.7, 깊이는 3.3m예요. 주방 식당의 폭은 3.2m입니다. 전형적인 74 타입 치수를 갖고 갔네요. 괜찮습니다. 침실 2와 3의 깊이가 조금 모자른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부족하진 않네요. 그래서 이쪽 병량도 문제 없어 보이네요. 가장 큰 특징은 되게 넓은 드레스룸입니다. 여기 이제 드레스룸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파우더로 이제 꾸며질 것 같긴 한데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옵션으로 좀 묶어놨어요. 여기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 때문에 도면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뭐 현관 중문도 있고 뭐 팬트리 이런 거 다 이제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보면 그래서 옵션을 일단 저는 웬만한 거는 다 가구 옵션은 됐다고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평면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이 넓은 드레스룸, 파우더룸입니다. 근데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안방 앞에 실외기실을 놓고 드레스룸 뒤쪽을 대피 공간을 넣었을까요? 이 두 개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푸르지오 거를 전에도 쭉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 요게 항상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 이 두 개를 바꿔놓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설마 뭐 실외기에 냉매 배관 그 매립을 선을 좀 짧게 갖고 가려고 이쪽에 실외기를 넣거나 뭐 이런 거는 설마 아니겠죠? 뭐 푸르지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바꿔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평면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잘 정리됐습니다. 이쪽에 뭐 소파 자리 병량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 주방 식당의 폭도 3.2m나 돼서 뭐 식탁을 어떻게 배치를 해도 여기 이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주방 싱크도 디귿자로 깔끔하게 풀었고요. 뭐 현관 옆에 팬트리 이렇게 묶어서 수납이 상당히 편리하죠. 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74B 타입이고요. 총 19세대입니다. 위치는 605동의 코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코너형이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좌측으로 수납 창고가 되어 있고요. 이거 좋습니다. 우측으로는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공용 욕실이 있고요. 침실 2와 3이 묶여 있습니다.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팬트리가 있고요. 거실, 주방 식당. 그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이 상당히 크네요. 안방 앞에 발코니, 우측으로는 대피 공간, 좌측으로는 실외기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 있고요. 드레스룸에서 들어가면 전용 욕실이 이렇게 돼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은 4.6, 거실의 폭은 4.3. 안방의 깊이는 11자입니다. 침실 2와 3은 각각 2.7m고요. 깊이는 3.3, 주방 식당의 폭은 3.2m입니다. 그 A타입하고 치수는 거의 유사하게 갖고 갔는데요. 그 거실의 폭이 한 100 정도 크고 안방이 1m나 큽니다. 폭이. 이거 뭐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안방은. 이 평면의 특징은 현관에 들어와서 창고용 수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안방의 폭이 4.6m나 된다는 겁니다. 아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 쪽 남쪽에 이제 발코니의 공간을 이제 대피 공간, 실외기실 이렇게 다 나눠서 쪼개놔서 사실은 이제 여기 부분이 양쪽에 이제 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조금은 좀 복잡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면적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조금 A타입에 비해 협소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장을 넣어야 되나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 장을 놓더라도 침대 자리는 여유 있게 잘 나옵니다. 폭이 이제 4.6m나 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주방 식당도 폭이 3.2m라 뭐 식탁 배치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배치를 해도. 이 평면에 숨겨진 트릭이 뭐냐 하면 언뜻 보면 판상형 같아서 마통풍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코너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창이 있어요. 그래서 마통풍은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옆으로 우회해서 통풍이 될 건데 그 마통풍보다는 그 통풍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네, 74 AB 타입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기본형을 엎어봤고요. 이 발코니를 보면 A 타입은 앞뒤로 해서 이제 발코니가 이 정도 있는 거고요. B 타입은 이쪽 이면 개방으로 해서 이렇게 발코니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코니 면적은 두 개가 거의 유사해요. 치수를 확인해 보면 그 B타입이 거실의 폭이 한 100 정도가 좀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방이 1m나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수들은 거의 동일하고요. 대신 이제 A타입은 현관의 깊이가 좀 있습니다. 깊이감이. 대신 B타입은 깊이감이 없는 대신 이쪽에 창고형 수납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B타입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주방 식당의 깊이도 가만히 보시면 이쪽 B타입이 깊이가 한 200 정도는 좀 더 돼 보입니다. 대신 B타입은 여기 팬트리가 조금 작네요. A타입에 비해서 A타입이 팬트리가 훨씬 크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A타입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굉장히 큽니다. 파우더까지 합쳐서요. B타입은 그거에 비하면 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떠신가요? 둘 중에 어떤 게 난지는 굉장히 두 개가 밸런스가 좋네요. 고르기가 되게 힘든데요. A타입은 전통적인 판상형 마통풍이 되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다는 장점이 있고요. B타입은 마통풍은 안 되지만 주방 식당의 깊이가 한 200 정도 더 깊어 보이고, 그리고 현관에 창고형 수납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안방이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4.6m나 돼요. 이거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이거 못 고르겠는데요. 네, 다음은 84A 타입이고요. 총 264세대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33.5평 정도 됩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605동을 빼고는 전동에 위치되어 있고요. 주로 남서향, 남향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죠. 남서향 위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깊이감이 좀 있네요. 현관이 좌우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들어오면 공용 욕실이 있고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팬트리 공간 있고요. 이쪽에 거실, 주방 식당,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 있고요. 다용도실에서 들어가면 실외기실이 이렇게 있네요.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안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파우더가 될 것 같아요. 파우더, 전용 욕실, 그 다음에 드레스룸. 이렇게 크게 돼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 깊이는 12자. 거실의 폭은 4.5m입니다. 침실 2는 2.7, 3은 3m. 깊이는 3.4m네요. 주방 식당의 폭이 4.2m입니다. 아유, 괜찮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우리가 늘 봐오던 그 84 4베이 타입이고요. 주방 식당의 폭도 충분하고요. 뭐 알파룸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쪽이 알파룸 자리를 이렇게 아예 꾸며놔서, 물론 좀 옵션을 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서 분양을 하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와이드하게 갖고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뭐 거실과 주방 식당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드레스룸이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타입입니다. 한 요 정도가 다른 타입에 비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보이십니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욕실을 보면 이 욕실에 여기 세숫볼이 여기에 있고요. 변기 있고 샤워부스 있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 욕실 여기는 바닥이 건식입니다. 타일이 깔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변기랑 샤워부스 이쪽은 바닥이 타일이 깔려서 물을 쓰는 공간이 되겠죠. 이게 한 5년 전, 7년 전 프루지오가 이제 많이 밀던 그런 구성인데 이게 이제 안방 쪽에서 많이 이제 구성을 해갖고 밀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공용 욕실에 이거를 넣네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 쪽에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샤워부스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욕조를 여기다 구성을 했어요. 안방 쪽에. 글쎄요, 어떠신가요? 안방 쪽이랑 이제 공용 쪽이랑 이 구성이 그 평소에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 안방 쪽에 사실은 이렇게 욕조 있는 게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요? 그리고 공용 욕실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건식이다 보니까 수납도 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씻을 사람은 여기서 씻고, 그리고 볼일을 볼 사람은 이쪽에서 레스트룸으로 볼일도 보고, 두 명이 동시에 이쪽 공용 욕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을 이제 이렇게 앞에다 뒀어요. 실외기를 이제 뒤쪽에 두고요. 이거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구성이네요.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안방의 폭이 이제 3.6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 이제 84 정도, 제가 좋아하는 치수는 이제 3.9 정도를 쓰면 그 이쪽에 장을 설치하고도 침대를 배치를 했을 때 이 사이에 이제 간섭이 크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3.6m면 조금 간섭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 같이 이렇게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면 굳이 이쪽에 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침대 구성을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뭐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뭐 어떻게 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보여요. 네, 다음은 84B 타입이고요. 총 50세대네요. 위치 한번 볼게요. 603동 코너, 604동 코너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좌우로 있고요. 복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3이 묶여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거실 있고 주방 식당.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이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실외기실. 안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파우더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용 욕실이 있고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4.3입니다. 꽤 넓습니다. 깊이는 12자. 거실의 폭도 4.8이에요. 300 정도가 좀 더 많아 보이네요. 침실 2와 3은 각각 2.7, 3m. 깊이는 3.4m입니다. 주방 식당의 폭은 4m예요. 이 평면의 특징은 넓은 안방입니다. 그 일반적인 우리 84 호베이의 안방 폭보다 700 정도가 더 커요. 대신 드레스룸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거실의 폭도 한 300 정도 많아 보입니다. 주방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이 부족함 없고요. 조금 아쉽다면 뭐 A타입도 마찬가지인데 현관 쪽에서 뭐 수납 창고, 한쪽에 수납 창고 정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용 욕실에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분리가 되면서 이쪽 물 쓰는 공간이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활용도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고. 네, 84AB 타입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 기본형을 이제 좀 엎어봤고요. 발코니 면적을 체크해 보면 그 A 타입은 앞뒤로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요. B 타입은 3면이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전면 폭도 B타입이 더 넓기 때문에 언뜻 봐도 B타입이 발코니가 더 면적이 더 많습니다. 치수를 비교해 보면 그 B타입이 거실의 폭이 300, 안방의 폭이 700이 더 많아요. 대신 A타입은 드레스룸이 더 큽니다. B타입에 비해. B타입보다 한 2배 정도는 돼 보이네요. 주방 식당의 폭은 A타입이 200 정도가 좀 더 넘네요. 팬트리 공간도 A타입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요. 현관의 깊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B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안방의 폭이 꽤 여유롭고요. 거실도 300이나 큽니다. 물론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안방의 폭이 넓은 게 일단 강점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봐도 B타입이 안방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게다가 B타입은 코너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 상당히 괜찮죠. 물론 A타입은 당연히 마통풍이 되고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B타입이 좀 더 나 보이는데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판상형
저 정석적인 판상형이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네, 다음은 99A 타입이고요. 총 108세대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39평형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602동, 601동. 여기 602동 제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했던 그 동 위치에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좌측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우측에는 창고용 수납 공간이 있네요. 현관에서 넘어오면 공용 욕실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위쪽에 알파룸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식당.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다용도실, 실외기실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하게 될 것 같아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용 욕실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4m, 깊이는 12자 3.6m입니다. 거실의 폭은 5.2m예요. 상당히 넓게 갖고 갔네요. 침실 2와 3은 3.3m고요. 깊이는 3.7m입니다. 깊이도 상당히 되네요. 알파룸의 폭이 2.7m, 주방 식당의 폭이 4m입니다. 전형적인 30평대 후반 혹은 40평대 초반의 구성이에요. 그 구성에서 거실의 치수를 좀 더 갖고 간 느낌이 드네요. 알파룸의 폭도 2.7이라 독립된 실로서도 충분할 것 같고요. 84A 타입에 비해 드레스룸이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주방 식당의 폭도 여유 있고요. 이쪽 침실 깊이 3.7이라 이쪽에 소파 자리 병량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여유 있습니다. 대피 공간 전면에 있고 실외기실도 후면으로 갖고 왔고요. 정석적이고 깔끔하네요. 네, 다음은 99B 타입이고요. 총 27세대입니다. 위치는 603동의 1호 라인.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했던 그 바로 위치입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장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따로. 여기 상당히 깊게 마치 홀처럼 돼 있네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용 욕실. 여기도 이제 분리형으로 돼 있는데 분리형이 상당히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여기가 주방 이렇게 있고 식당 이렇게 주방 식당을 분리했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이거 30평대 후반 맞습니까? 그 주방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고요. 요쯤에 세탁기가 위치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용도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팬트리가 있어요. 그 팬트리에서 또 들어가면 다시 이게 현관입니다. 네, 이렇게 순환형 구조로 돼 있네요. 이거 상당히 주부 동선이 편리하죠. 이 구성은 보통은 40평대 후반이나 50평대에서 이제 취하는 구성인데 여기서 적용을 했어요. 39평형인데 말이죠.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자세히 보시면 분리형 욕실 이쪽 공간에서 다용도실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당연히 여기 이제 팬트리, 그 현관 쪽 수납, 그다음 다용도실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도 순환이 되고 주방까지 이어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대피 공간, 그리고 안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드레스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전용 욕실. 그 다음에 알파룸이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은 이쪽 식당 쪽에서 이제 쓰는 다용도실인 것 같아요. 여기 실외기실 이렇게 묶여 있고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5.2m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깊이는 12자. 거실의 폭은 4.8. 침실 2와 3은 3m입니다. 깊이는 3.7m고요. 주방 식당의 폭이 4.7m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분리가 돼 있죠. 식당 공간, 주방 공간. 알파룸의 폭이 3.4m입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현관부터 주방 식당 그리고 분리형 욕실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형 동선을 계획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구성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좋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주방과 식당을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쪽 식당 공간을 아주 좋게 괜찮게 꾸며놓으면 이 거실하고 엮여갖고 분위기가 상당히 럭셔리해 보일 것 같네요. 좋습니다. 게다가 침실 1 안방이 폭이 5.2m나 돼요. 상당히 넓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양하게 꾸밀 수 있죠.
물론 이제 드레스룸이 좀 약해 보이는데 사실 이 알파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드레스룸으로 만들면 뭐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되겠죠. A타입에 비해 너무 괜찮은 구성 같아 보이는데요. 네, AB 타입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형을 이렇게 엎어봤고요. 발코니 면적을 확인해 봤더니 A 타입은 이제 앞뒤로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 B 타입은 이렇게 3면 개방입니다. 발코니가. 발코니 면적이 그냥 눈으로 봐도 이만큼이 더 많은 거죠. 이 치수를 한번 살펴보면 그 거실의 폭은 이제 A 타입이 400 정도가 더 넓습니다. 근데 이제 4.8m도 적은 치수가 아니죠. 30평대 후반이라고 치면 사실은 이제 5.2m가 좀 넓은 거죠, 이게. 게다가 안방의 폭이 B타입 같은 경우에는 5.2m예요. 그 주방 식당의 구성을 보면 물론 이제 B타입은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끝냈지만 여기는 이제 주방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드레스룸은 그 B타입이 좀 약해 보이긴 한데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둘이 유사합니다. 공용 욕실을 보면 이 A타입은 여기 분리된 이쪽이 좀 협소하고요. B타입은 이 분리된 쪽을 이 순환 동선이랑 엮어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었네요. 풍부하게. 누가 봐도 이 B타입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여기 이제 B타입을 보면 이쪽 현관부터 안방까지 이렇게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저 B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게다가 위치도 B타입은 좋은 위치에 딱 있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B타입이 침실 2와 3이 300씩 각각 부족하네요. 아이고 이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의문인데요. 이렇게 나머지 치수들이 넓은데 이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여간 게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장점이 많아서 그래도 B타입을 저는 고를 것 같네요. 좋습니다. B타입. 네, 오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쭉 한번 살펴봤고요.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남동쪽으로 500m 근접에 그 자원정화센터가 있는 게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인 배치는 깔끔하고요. 특히 이제 단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잘 풀었습니다. 9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아이템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서 그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